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90세의 나이로 올해 강원도내 대학을 졸업한 어르신이 계셔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우더른 대접을 받을 나이지만 지난 2022년 강원도립대학교에 입학해 올해 졸업장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강원도립대학교 공공인재융합과의 임세원 어르신이십니다. 임세원 어르신께서는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64년 만에 대학 졸업장을 받게 돼 감격스럽다라는 소회를 밝히셨는데요. 2년간의 대학 생활 동안 코로나19 탓에 비대면 수업이 진행돼 PC 사용법에 서툰 어르신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해서 무사히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배움 앞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격언을 몸소 증명하시며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만학도의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19일부터 전국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는 20일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가 확인되는 등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기독병원은 19일 전문의 152명 중에 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튿날인 20일에도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병원은 의료 대란을 예고하고 일부 부서는 사전에 수술 일정을 조정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원주시가 위생해충을 없애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29일까지 해빙기 선제 방역 소독을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 방역기동반은 단계동 생태하천 하수관로 등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제 작업을 합니다. 또 정화조가 설치된 주택과 다중이용시설 입주민과 관리자에게는 유충 구제 약품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강원도가 이달 28일까지 민방위 대피 시설에 대한 안전 감찰을 실시합니다. 이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감찰에서 각 대피시설의 설치 기준 적합 여부와 안내 유도 표지판 관리 실태, 필수 비품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강원도 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684곳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4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도 깡통 전세로 의심되는 거래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를 할 때 유의할 사항과 강원 지역 부동산 전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경순 원주시 지회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4분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보니까요. 강원 지역의 아파트 전세 거래 중에 깡통 전세로 의심되는 거래 비중이 44%에 달한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네. 우선 이 깡통 전세는 어떤 전세를 말하는 건가요? 깡통 전세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깡통이 속이 비었다는 뜻이잖아, 그죠?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세를 받을 때 주인분이 보통 80% 선에서 보통 전세를 받으세요, 매매 금액에. 시세가 보통 매매 금액이 1억이라고 봤을 때 보통 전세를 6천에서 8천 정도를 받으세요. 네. 보통 이제 7천, 8천 이렇게 전세를 받는데 시세가 금액이 내려가서
매매 금액이 만약에 7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세 8천에 있다. 그렇거나 아니면은 뭐 전세가 어느 해에 전세가 많이 없어가지고 전세가 8천인데 뭐 9천에 전세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9천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 8천에 금액이 나왔을 때 내가 9천이면은 금액이 매매 금액이 8천이 됐을 때 내 전세는 9천이고 그러면 매매 금액보다 내 전세가 금액이 높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내 전세 금액보다 매매 금액이 더 낮았을 때, 그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속이 비었다는 거, 아하. 깡통처럼 그 매매 금액보다 내 전세 금액이 더 높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깡통 전세라고 얘기합니다.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경우. 예. 근데 계약을 할 때는 보통 매매 금액보다는 낮게 계약을 하지 않나요? 보통 낮게 계약을 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매매 금액이 되게 높았거든요. 네. 외지 투자자들이 많이 왔을 때요. 그렇죠. 1억씩 금액이 막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전세 금액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잖아요. 근데 전세 계약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매매 금액이 떨어지면 전세 금액도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났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전세 금액은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나가야 될 시기에. 그렇죠. 네네. 그럴 때 역전세,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할 때 말이죠. 전세 계약을 네. 할 때 이 주택이 나중에 깡통 전세가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시기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계약할 때 그래서 대비를 해야죠. 계약을 할 때. 예. 네. 그렇다면은 매매 가격이 예를 들면 1억이다. 네네. 그러면 전세 가격은 한 80% 이상으로 계약을 하면 안 되겠군요. 그럼요. 최대 잡았을 때 80% 정도로 하는데 최대가 80% 되도록 그렇게 네네. 맞춰야 된다는 거군요. 예. 그러면은 매매 대비 가격 대비 매매 대비 전세 가격이 만약에 80%를 넘는 경우에는 이건 깡통 전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안 되겠네요. 하면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장을 받기 어렵고 더구나 지금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보증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네.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잖아요. 전세금 보증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전세금 보증보험. 예. 그러니까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하여야지만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게 뭐 시세 따라 다 다르기는 한데 뭐 지금 뭐 허그라든가 서울보증이라든가 보증보험 공사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거기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그 계약하기 전에 그 물어보면은 그 시세, 그 아파트 시세하고 뭐 동호수 얘기하면은 다 가르쳐 주거든요. 얼마까지 금액이 나온다고. 네. 그거를 확인하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보증보험 회사에 미리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은 다 알려줘요. 지금 뭐 그런 전세 사기라든가 뭐 사기 당하지 않는 거, 깡통 전세가 되지 않는 법 이런 거는 뭐 주변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시면 대부분 정보를 공유해 주시니까 안심하고 사무실 가서 정보 공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해에 강원 지역에서 깡통 전세 의심 거래가 무려 44%에 달했거든요. 예. 이렇게 강원 지역에서 이 깡통 전세 의심 거래 비율이 44% 거의 뭐 절반 수준인데 이 절반 가까이 올라온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그 21년도에 우리 외지 투자자들이 강원도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집값이 거의 뭐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때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도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덩달아 올랐었거든요. 네. 그때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도 올랐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집값이 조정기를 거치면서 하락했잖아요. 집값은 떨어지고 아시다시피 전세 금액은 그대로 2년 동안 유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지난 작년 경우에 이 깡통 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다른 네. 지역 뭐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 지역에 네. 비교하면 44%의 깡통 전세의 거래 네. 비중이 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나 원주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거기다가 플러스 요인이 또 뭐가 있냐면은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심리가 이 집 어떤 매수보다는 전세 수요 심리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쪽으로만 더더구나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매보다는 전세 그러다 보니까 전세 금액은 자꾸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 아까 말한 그런 깡통 전세가 더 많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그럼 같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80%를 넘는 경우가 참 많겠네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뭐 90%까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아직까지 수치적으로 나온 거, 그러니까 21년도에 계약했던 게, 네. 뭐, 작년에 아마 대부분 2년 만기가 됐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지금 아까 그 얘기했던 44%에 포함이 되는 걸일 수도 있고, 네. 예, 또 뭐, 만약에 재계약이 들어갔으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 수치에 포함됐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90% 이상 나왔던 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할 때 이 네.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보증보험 회사에 예. 확실히 확인을 해본다거나 네네. 부동산 중개거래소 사무소에 확실하게 이건 확인해 보는 거. 그 방법 예.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 뭐 당연히 부동산 사무실 가시면 등기부 확인할 거고요. 네. 또 당연히 계약서 작성하시면 또 그 행정복지센터 가서 그 확정일자 받으시고 확정일자 받고. 예, 확정일자 받으시고 또 저 잔금하시면 바로 전입신고하시고 또 점유해서 대항력을 가지셔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도 당연히 계약하실 때 중개사무소에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뭐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자,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맺었는데 계속 집값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럼 그렇게 돼서 결국 깡통 전세가 의심이 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미 전세 계약을 해버렸는데.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을 했으면 괜찮습니다. 아, 괜찮나요? 예, 그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가입을 하라는 거였고요. 전세금 그거는 보장받을 수 보증보험에? 있습니다. 예, 예.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비록 그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예, 예. 이건 문제. 그건 임대인한테 받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깡통 전세야도. 네. 자, 전세 거래할 때 유의할 사항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강원도 내 주택 매매 거래 상황 좀 알아볼게요. 아까 매매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현재 소비자 심리 지수 어떤 상태인가요? 소비자 심리 원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분양 때문에 미분양. 네, 미분양 때문에 내년에 입주가 뭐 5,600세대 정도 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아마 소비 심리 지수는 한번 많이 무척 낮을 거라고 네 많이 낮습니다. 네. 내년에 입주 예정이 5,600세대가 된다고요? 예, 5,600, 5,700세대 거의 가까이 되거든요. 미분양이 그러다 어느 정도나 지금 미분양인가요? 지금 미분양은 거의 그래도 지금 회사에서 갖고 노력을 좀 해가지고요. 네. 지금은 1,500세대 안팎으로까지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좀 해소가 됐군요. 네, 나름대로 자구책을 또 많이 쓰고 해서 또 조금씩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요즘 분양가가 엄청 오르고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미분양이 계속 뭐 급하게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분양가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분양가가 네. 7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요? 맞습니다. 예전에 뭐 18년도 정도 되면은
800이 안 됐었거든요. 평당. 예, 예. 뭐 3.3제곱미터당 예. 뭐 700대 후반 정도였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뭐 옵션이 뭐 예전에는 옵션 안 넣던 거를 옵션으로 넣어가면서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3.3제곱미터당 하면 거의 1,300, 1,400, 1,500 넘는 데도 있거든요. 2배 이상 증가했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몇 년 만에 예전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7년 만에? 지금 뭐 18년에서 지금 2024년, 뭐 네. 23년 이렇게 기준으로 하니까 6년, 네. 7년 만에 네, 거의 맞습니다. 2배 이상 예, 분양가가 올랐군요. 예, 분양가가. 네, 네. 이게 그럼 앞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신축 분양 쪽으로 사람들 시선이 몰리다가 네. 지금은 기존 아파트 쪽으로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건설 자재비가 너무 올랐으니까 이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지는 한데 분양가가 좀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높다 분양가가. 네. 왜 그렇게 높은 거예요? 뭐 너무 고급 자재를 써서 그런가요? 그거는 뭐 회사의 일이니까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경순 원주시 지회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47분 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3월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여행 가는 달 캠페인, 어떤 캠페인인가요? 네,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월과 3월, 6월을 여행 가는 달로 정하고 다양한 여행 혜택과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 주제를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으로 선정하고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 가는 달 캠페인에서는 크게 교통과 숙박 부문에서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관광열차 요금 그리고 지역관광과 결합한 기차 여행을 최대 50% 할인하고 있고 또 렌터카, 항공 할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박 부문으로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숙박 할인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관광공사 유소라 대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주제를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으로 선정하고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여행 가는 달 캠페인에서는 크게 교통, 숙박 부문에서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교통 부문에서는 관광 열차 요금 그리고 지역관광과 결합한 기차 여행을 최대 50% 할인해드리고 있으며 숙박 부문으로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와 연계해서 3만 원 특별 할인권을 제공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와 여러 기관들이 제공하는 여행 할인과 행사, 이벤트가 진행되며 추가로 대국민 대상으로 3만 원으로 즐기는 당일 기차 여행 이벤트인 여기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행 가는 달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통과 숙박 부문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행 가는 달 캠페인에서 숙박 부문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국민들의 국내 여행 유도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내 숙박 상품 예약 시 할인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만 원을 초과하는 숙박 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고 총 3차례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1차로 설 연휴를 맞아 지난 2월 7일부터 9만 장의 할인권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2차는 오는 27일부터 11만 장을, 3차는 6월 중에 25만 장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 프로모션이 시작되는데요. 40개의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할인권 11만 장을 선착순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발급된 할인권은 4월 14일까지 숙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관광공사 유소라 대리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작년 한 해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 여행 수요 및 직간접적 소비를 창출하면 물론 비수도권 사용 비율이 68%로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만큼 국민들의 지역 여행 관심을 유발하고 지역 방문객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올 한 해 여행 가는 달 캠페인 외에도 한국 관광 100선, 추천 가볼 만한 곳 등 국내 관광 활성화 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여행 가는 달에도 숙박 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6월 여행 가는 달 캠페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 검색창에 여행 가는 달을 검색하시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지역 여행의 매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5만 원을 초과하는 숙박 상품을 예약할 때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반값에 숙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여행 가는 달 캠페인으로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오는 27일에 새로 시작되는 숙박세일 페스타도 놓치지 마시고요. 참고로 현재 3만 원으로 즐기는 당일 기차 여행 이벤트인 여기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차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여행 가는 달 캠페인 누리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3만으로 즐길 수 있는 당일 기차 여행 이벤트, 여기로 이벤트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3분 향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가요, 지역사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평창군 관내 2개 마을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해 다양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을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건강증진과 정문태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 팀장 정문태입니다. 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에서 평창군 관내 2개 마을을 치매안심센터로 지정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우리 군 관내에는 치매안심마을 2개소, 미탄면 평안1, 2와 용평면 장평 1을 지정하여 매년 안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교육, 치매 위험 인자 관리교육, 치매 예방 체조, 건강생활 실천, 교육, 감각, 지각, 인지 수행 기술 등 향상을 위한 작업 활동과 체험 활동으로는 미술 원예, 요리 공예 활동, 야외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미술, 원예, 요리, 공예 활동, 이런 걸 어르신들이 하게 되면은 확실히 치매 예방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2개 마을을 소개해 주셨는데 미탄면 평안 1, 2, 네네. 용평면 장평 1, 2.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2개 마을이 치매 안심마을로 선정된 기준이 있을까요? 네, 별도의 신청 방법과 대상자 선정 기준은 특별히 없으나 치매 안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10시간 이상 치매 예방 교실을 구조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무엇보다 지역사회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으로 치매 친화적 사회적 환경 조성과 치매 질환이 있어도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 평창군을 만드는 데 운영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미타면 평안 1리와 용평면 장평 1리에 어르신들이 좀 많이 거주를 하시는 모양이네요. 네, 좀 많이 살고 계십니다. 아, 네네. 자,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건강 상담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춤형 건강 상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전후 치매 인지 선별 검사, 노인 우울 척도 검사를 실시해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치매 안심센터 및 정신복지센터에 연계해 관련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네. 맞춤형 건강 상담으로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며 치매 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 금연, 절주, 규칙적이고 올바른 걷기 운동,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 습관에 대하여 다양하게 건강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치매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 다양한 어르신들의 그 질병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이 치매 예방 교실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운영이 될까요?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치매 예방 교실 프로그램을 2월 20일 어제부터 시작하여 매주 안심마을별 2시간가량 10주간, 그러니까 4월 26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네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방법, 다른 마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도 이 치매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실 같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다른 마을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오시는 분은 없고 그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평창군에 사시는 주민들 중에 이 고령 인구 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2%, 강원특별자치도는 24.1%이며 우리 군은 1월 말 기준 전체 인구 4만 642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33.3%입니다. 33.3% 13,539명으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렇군요. 네. 평창군의 65세 이상 인구수가 33.3%, 3분의 1 수준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건강증진과 정문태 팀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